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격 역량을 키워가는 등 다양한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추정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 북한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1월 초부터 잇따라 벌여온 미사일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활동들은 모두 군사적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you have to look at it in the larger strategic and military context. What are they doing this for? Is it for deterrence, or does he have something offensive in mind? Because some of them.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진위는 한국을 공격하고 군사적 타격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I would not take it lightly. I mean, when you have these kinds of tests, and I think there's a tendency by some to normalize them, to just say, well, they do that all the time. But you have to really, think behind them and, try and ascertain what the real reason is. The real reason is so that they can practice and test to have an aggressive action or some kind of military strike against South Korea. 스티븐 노퍼 아시아 다이얼로그 회장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방사포 자체는 낮은 수준의 우려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역량을 바탕으로 계속 군사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 is a growing list of DPRK capabilities, and from a scientific or technological view, they're making rapid progress. But when you combine it again with the enhancements, in addition to the long range of short range and intermediate range capabilities, when you look at the enhancement of conventional capabilities.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의 대선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북한이 이 같은 무력 활동을 벌일 것은 예상된 것이라며 이런 활동에 신호를 보내려는 요소는 언제나 있어 왔다고 지적했고 스티븐 노퍼 회장도 북한은 한국 새 정부에 직면할 도전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의 일단 무력 도발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의 재개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과 전문가들이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1일 BOA에 북한이 잠재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와 영내를 크게 위협하는 만큼 대규모 미한 연합실기동 훈련이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양국은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시험과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한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군의 연합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 나가 함께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훈련은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연기의 주요 이유로 제기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대규모 훈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통합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관련 조항의 첫 번째 항목은 사이버 안보입니다. 국무활동 예산안에 포함된 이 항목은 북한 정권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는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나라에 대한 원조 제한 권한을 국무장관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무 예산안에서 미국 정부의 원조와 북한의 사이버 역량 지원 활동을 연계한 이 항목은 4년 전 처음 등장했고 이후 매년 북한 관련 조항의 첫 항목으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겨냥한 여러 입법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회는 2019년 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 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신설하도록 했고 현재 이 센터는 설립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의회는 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주요 사이버 위협국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백악관에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뿐 아니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원들이 우려하는 북한의 주요 불법 사이버 행위 중 하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로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지난 2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북한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고 당국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또 북한을 비롯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을 겨냥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중 하원의 사이버 외교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을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또 북한 등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반 시설국 시사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 기관에 대한 예산으로 5억 달러를 늘린 2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북한 남포 일대 석탄항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굳게 얼었던 대동강이 녹으면서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핵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인 대북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화물선으로 보이는 대형 선박 한 척이 포착됐는데 약 170m 길이의 이 선박은 적재함 5개를 모두 개방한 상태로 남포 석탄항의 동쪽 부분에 만들어진 석탄 적재용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특히 석탄 적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듯 주변 다른 선박과 달리 적재함 내부가 유독 검정색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이틀 뒤인 7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적재함 덮개를 모두 닫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일에는 더 이상 해당 지점에 없었습니다. 북한 남포항과 맞닿은 대동강은 올해 1월과 2월 강한 추위로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해빙이 이뤄진 3월 2일을 전후해 남포항 일대에는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170m 길이의 선박과 별도로 남포 석탄항 서쪽 지대에 3일과 10일에서 12일 그리고 16일 약 140m 길이의 화물선이 정박했다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포항보다 좀 더 내륙 쪽에 위치한 또 다른 석탄항구 송림항에서도 3일부터 약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선박 2척이 북쪽과 남쪽의 부두에 각각 정박하고 있는 사실도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결의 23715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남포항은 결의 채택 직후 한때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019년을 전후해 다시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북한의 불법 밀수출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북한 석탄항에서 선적된 선박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이번에 포착된 석탄항의 움직임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무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이곳에서 실린 석탄이 주로 중국 근해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불법 거래된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지난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370만 톤가량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대형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된 점은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북한의 제재 위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 해군 고위 당국자가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과 해상 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야마무라 히로시 일본 해상 자위대 막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일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양국 해군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전했습니다. 야마무라 막류장은 양국 해군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도 영내 안보 강화를 위해 방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고위의 강점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그러면서 양국 해군은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도쿄 인근 해역에서 대잠수함전 어뢰 훈련도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미국 태평양 해병대가 일본 캠프 우즈에서 펼쳐진 대대급 연합훈련에 참여해 훈련을 펼친 사실을 공개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 통일부의 공식 문서로 위장해 북한 전문가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정보를 탈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가 밝혔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킹 조직이 통일부의 남북관계 주요 일지 2월호 공식 문서인 것처럼 디자인을 모방한 뒤 주요 일지 파일을 첨부한 것처럼 속여 북한 전문가들에게 가짜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법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유사 사례가 다수 포착됐으며 이메일 수신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발신지 주소를 실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등의 공식 주소처럼 정교하게 조작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발견된 공격이 이메일 본문에 첨부된 악성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해 해킹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스피어 피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부 파일이 아닌 악성 URL 주소를 이용한 포털 계정 정보 탈취가 주 목적이라면서 개인정보와 주요 기밀 탈취를 비롯해 주변에 피해가 미치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